와,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네, 저는 윈도우즈 8에서 스타트업 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라이포 인터랙티브는요, 그 페이스북에서 소셜 게임을 하는 업체입니다. 작은 스타트업이고요. 한 25명, 인턴까지 포함하면 한 30명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저희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 히트했던 게 트레인시티라는 게임이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800만 인스톨을 일으키면서 그 국내 소셜 게임 중에서 그 많은 의미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 안드로이드 버전은 마우스가 아니라 터치이기 때문에 터치에 좀 더 최적화된 2D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올림픽 있었죠. 올림픽에서 공식 소셜 게임으로 한번 런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베이징 올림픽 때는 소셜 게임이란 장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올림픽 공식 소셜 게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윈도우즈 A 스토어에 아까 그 김명신 에반젤리스트님이 얘기하셨던 23개 업체 중에 하나인 그 샐러드 토스라는 그 퍼즐 맞히는 게임입니다.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샐러드 볼들을 움직여서 그 맞히는 게임입니다. 퍼즐 게임이고요. 여기서 모은 데이터랑 그 정보들을 통해서 펭귄 얼마이티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그 페이스북에는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 윈도우즈 8에 좀 더 튜닝을 해서 재밌게 만들고 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회사 소개를 했는데요. 그 앞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10월 26일 날 윈도우즈 8이 정식 출시가 됩니다. 그 제가 요청받았던 주제는 앱 비즈니스 성공 전략 세미나인데요. 아직 그 스토어가 런칭을 하질 않아서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공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제가 그래도 다른 플랫폼들이나 아니면 그 그냥 기본적인 전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되게 단순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국영수 위주로 교과서만 봤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스토어를 좀 보자면 시장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년 전에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면 이런 시장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중요한 장소에는 매출이 좀 더 잘 일어나는 곳,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런 장소들은 매출이 좀 덜 일어나고, 하여튼 어찌하든 간에 그 엄마 손 붙잡고 매장에 들어가서 저거 사줘, 이거 사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품을 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이 이제 온라인화 되었죠. 현재 애플 앱 스토어인데요. 그때 매장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은 에디터가 이렇게 추천도 하고요. 그리고 순위도 나옵니다. 어떤 게 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네, 여기서 이제부터 앱들을 사게 되죠. 앱이 플랫폼과 합쳐졌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를 내고 있고 한번 티핑 포인트가 일어났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노출되고 있는 앱들은 굉장히 잘 팔리는 반면에 첫 페이지에 좀 더 멀어진다거나 노출이 아예 안 되면 전혀 이제 판매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타파된 게 그 또 다른 혁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소셜을 통해서 그 매장이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친구와 여태까지는 그 중요한 매장에서 이제 그 제품이 전시된 것들을 보고 샀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이런 게임 재밌다 한번 해볼래? 아니면 뭐 이런 아이템인데 같이 뭐 사볼래? 뭐 공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내 친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고 그 결과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이제 10월 달에 드디어
그 세상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 그 앱스토어로 들어오죠. 윈도우즈 스토어로 돼서 여태까지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 업데이트를 관리하고 기타 등등을 다 개발사가 하던 것들을 윈도우즈 스토어가 다 해주게 됩니다. 예, 이 게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RPG 게임 중에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게임이고 유저 획득 면에서 기네스에 등재된 게임입니다. 아직까지 기네스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05년도에 500만 유저였다가 2009년에 1200만 유저까지 간데 한 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도 그 전에 있던 소프트웨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였고 기네스까지 등재가 됐었죠. 이 게임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 발매된 진가의 셰프빌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냥 아기자기한 이렇게 요리하는 게임이고요. 예. 제가 아까 페이스북 시장이 나름 이제 그 또 다른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단 하루 만에 100만 이하에서 1200만, 1300만 가까이 갑니다. 예, 그래서 네,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고 좋은 플랫폼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더 많은 유저들에게 리치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고요. 더 제품을 더 유저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애플 앱스토어처럼 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진행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소셜 피처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붙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유통 방식이 완전히 변화됐죠. 처음에는 몇 장을 팔릴지 잘 몰라서 고민을 하고 예측을 하고 너무 조금 만들면 이제 품절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요. 그리고 예, 매장에 진열도 하고 판매하는 사람도 뽑아야 됐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플랫폼이 다 해주게 되면서 전혀 필요가 없게 되었죠. 네. 네. 그래서 개발사는 개발만 하면 되고 플랫폼이 나머지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제품인 셀로토스를 아까 그 김명신 에반젤리니스트님이 얘기해 줬던 그런 업로드 방식,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하는데 콘텐츠 준수 외에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안에 내부 테스트 요원들이 플레이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앱을 개발하고 나서 그 WASK2를 돌리고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 뒤로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를 해주고 유저에게 리치를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리치가 되는지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에 대해서 통계까지 잘 내줍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2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그래프는 애플 앱스토어의 그래프입니다. 2008년에는 거의 앱이 없었는데요. 2009년도에 보면은 매달 새로운 신규 앱이 10만 개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매대는 한정돼 있는데 매달 10만 개씩 앱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더 노출의 기회도 사라지고 예, 더 판매하는데 이제 유저를 획득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윈도우즈 스토어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렇게 검색하면 전체 앱이 개수가 알려준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310개의 앱이 있네요. 네, 1년 뒤에는 과연 몇 개가 될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지금 개발하면은 어떻게 하든 이 안에 노출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앱도 있네요. 1년 뒤에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에 노출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네, 1년 뒤에 생기는 앱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시장의 성장 속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훨씬 더 3개월 기획하고 3개월 개발하고 다시 4개월 동안 QA하고 이러고 나면 이제 시장에는 앱이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생겨 있고 수백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수만 개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MSDN에 있는 템플릿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 서버를 설계하거나 구축하기보다는 윈도우즈 애저 같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디플로이 할 수 있고 유저들한테 서버를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픈소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코어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인데요. 측정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제일 많이 자주 쓰고 있는 그 통계 툴인데요. 컨테이전트라는 통계 툴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그 측정을 할 때 특히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유저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애퀴지션이라던가 그리고 유저를 어떻게 계속 그 앱을 사용하게 하는지 그런 리텐션이라던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모네타이제이션 이 세 군데를 특히 집중적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저희 파이럿 커맨더라는 그 게임입니다. 유저 애퀴지션율이 초반에는 20%에서 40% 정도였습니다. 이 얘기는 네, 유저 5명을 어떻게 하든 획득해서 구입을 하던 아니면 마케팅을 통해서 데리고 와도 한 20%에서 30%만 우리 유저로 되는 거죠. 인스톨하는 유저들은.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낮아갖고 중간중간에 이제 로고를 바꾼다던가 문구를 바꾼다던가 그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해보면서 숫자를 올려봅니다. 숫자를 올려봤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파이럿 커맨더 다다음 달에 런칭한 펭귄 얼마이트라는 게임인데요. 한번 예, 20%에서 40%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유저를 획득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측정했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되게 안정적인 90%대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를 한 명 데리고 오면 거의 그 유저가 체류하게 되는 거죠. 윈도우즈 8 같은 경우도 특별한 툴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애퀴지션 관련해서는 통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패치했더니 유저가 쭉 빠지기도 하고 화들짝 놀래서 다시 패치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유저를 획득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유저를 리텐션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원데이 리텐션하고 세븐데이 리텐션이 있습니다. 그 유저가 인스톨하고 그 다음 날에 과연 그 앱을 계속 쓰는지 그리고 7일 뒤에도 그 앱을 계속 쓰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계속 리텐션이 떨어지고 있어서 약속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러니까 데일리 보너스 같은 거를 줘서 다음 날에도 들어오면은 뭔가를 좀 더 준다던가 유저한테 이런 식으로 네, 리텐션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 약간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측정을 해서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샐러드 토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예율이라는 게 있어서 예, 생각보다 꽤 높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버그 픽스를 하고 다시 또 이제 기능 추가하면서 다시 버그가 생기고 또 픽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임 메커니즘에 관한 측정도 많이 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획자가 이제 이렇게 하면 재밌어 아니면 이런 부분을 넣으면 더 유저가 더 즐거워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막상 측정해 보니까 현실과는 조금 다르게 측정이 됐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가 이제 유저가 쉬워하는 영역이고요. 위쪽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영역들인데요. 밸런싱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유저가 게임을 진행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확 꺾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기획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유저들이 오히려 더 재밌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유저를 몰아내는 경우가 됐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해서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게 런칭을 하되 그
빠르게 런칭을 하기 때문에 기획적으로 모자란 부분들 아니면 그 덜 완성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꼭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즈 8도 꽤 많은 통계 툴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윈도우즈 8 들어갔을 때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별도로 툴을 따로 안 써도 될 만큼 되게 친절하게 많은 데이터를 줬는데요. 저희가 느꼈던 데이터는 저희의 이런 아기자기한 게임들이 20대에서 40대 남성 유저가 굉장히 즐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저들이 굉장히 많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이 데이터에 맞게 리뷰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게임 너무 지루해요. 아니면 이거 너무 쉬워요.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추면 이제 저희 게임은 40대 남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는 지금 윈도우가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베타 버전을 깔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정해져 있잖아요. 테크 긱들이나 약간 그 얼리 어댑터들이나.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밸런싱을 안 맞추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셀러토스가 업데이트를 한참 하다가 지금 약간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 출시되면 다시 또 그 데이터에 맞춰갖고 다시 또 제품들을 업데이트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측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까 그런 유저 애퀴지션, 그리고 네, 리텐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 유저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의 유저가 이 인스톨을 해서 뭐 유료 과금 모델이면은 그 제품을 구입한 가격이 유저의 라이프타임 밸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인앱 퍼체이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광고라던가 이런 걸로 돼 있을 경우는 좀 더 다르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유저가 한 명 들어와서 친구를 몇 명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 쓰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밸류를 주는지를 잘 측정해서, 그리고 우리가 쓰는 코스트들이 얼마인지, 그 유저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로 유저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서버 비용들, 그리고 이런 마케팅 코스트들보다 라이프타임 밸류가 커야지 성공하는 앱을 만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잘 하고요.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빠르게 개발하고 측정을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새로 윈도우즈 서피스라는 제품이 나왔는데요. 윈도우즈 8에 돌아가는 최적화된 툴인 것 같습니다. 얘는 타블렛인데 키보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윈도우즈 8이 지향하는 바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하지만 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잘 맞는 것들은 여태까지 다른 플랫폼과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참 오피스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트를 보내달라고 노티피케이션이 뜬다던가, 그러니까 플랫폼마다 다른 성공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되게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얘기를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윈도우즈 UX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개발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앱바라던가 다른 라이브 타일,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기타 등등 플랫폼이 변경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노출의 기회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저희가 2011년에 했던 일이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크레딧이라는 걸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3개월 정도 좀 일찍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원더 업데이트라는 걸 했는데,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리퀘스트 쪽이 새로운 채널이 생기면서 적용을 해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발휘되면서 새로운 플랫폼의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유저 수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잘 썼기 때문에 플랫폼 쪽에서 이제 유저를 좀 몰아준 것들이 있어서 한 번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은 카카오톡에서 게임을 런칭했죠.
여태까지 없던 플랫폼이었고 여기에 빠르게 들어가서 성공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닌데요. 썬데이토즈라는 회사인데 예, 카카오톡의 게임하기에 들어가서 3주 후에 결과가 동접이 100만 이상이고요. 이거는 게임 업계에서 거의 충격적인 숫자인데 메이플 스토리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와우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자도 매일 40만 명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 게임에서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룰더 스카이라던가 타이니팜의 매출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플랫폼이 이제 특히 윈도우즈 8이 새로 나오는데 거기에 얼마나 잘 적응하냐가, 그리고 6억 9천만 대의 윈도우즈 7 유저들이 있는데 그 유저들을 어떻게 잘 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그냥 시장은 일단 시작되고 빠르게 성장하는데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빠르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측정해서 측정할 수 있는 만큼 측정해서 계속 우리도 변해야 되고 시장의 상황에 맞춰야 됩니다. 시장은 지금 새로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틀지 잘 모르고 1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러면 이 내용이 국영수 위주로 교과목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랑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